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통일 방안 따지는 것, 즉 하우부터 벌이자고 했는데 그럼 대안은 무엇일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통일을 말할 때 어떻게, 하우에서 언제, 웬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하우에서 웬으로 가자는 것이죠.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일을 대하는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통일하는 것이 한국에 가장 유리한지 판단하고 그러한 상황으로 북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통일 논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죠. 왜 발상을 전환해야 할까요? 북한이 언제 정상국가로 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통일 방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통일 방법론을 앞세우는 것보다 언제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모로 따져볼 때 가져오는 실익이 더 큽니다. 통일 방법론의 경우 현재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방법론은 현실적으로 평화통일론밖에 없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평화통일론은 한계가 분명하죠. 우선 현실성입니다. 현재 한국의 통일 방안은 1민족, 2국가, 2체제에 기초한 남북연합이고 북한의 통일 방안은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에 기초한 낮은 단계 연방제입니다. 둘 다 별 차이가 없지만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2국 간의 1국 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한국의 제안은 쌍방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해 통일 과정을 관리하는 단계인데 이때 남북 지역 정부가 각각 내정, 외교, 군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단계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갈 상설연합기구로 정상회의, 강요회의, 남북평의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는 것인데 북한의 제안은 연방정부가 외교권, 군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보법 폐지, 미군 철수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력과 인구를 감안했을 때 북한에게 한국의 외교권과 군사권에 개입할 여지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국민도 공감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식의 통일 방안을 고집해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성 없는 통일 방안을 놓고 떠들면 오히려 통일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성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남북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이 결코 함께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점은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언제로의 발상을 전환한다는 것은 언제 통일하는 것이 한국에 가장 유리한지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따라 맞는 정책을 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통일이 유리한지 문제는 결국 통일 비용의 문제겠죠. 통일 비용에 대한 추산은 지금까지 수많이 나왔지만 수치는 저마다 다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데 문제는 그게 맞는지 확신도 없습니다. 이는 통일 방식을 모르고 언제 통일이 될지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상적인 통일 시점이 언제가 될까? 이젠 이런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의 국민소득이 한국의 70% 수준 정도에 이를 때 통일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목표는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 남북 간 국민소득이 20배 이상 차이 나는 조건에서 통일할 경우에 국민소득의 격차만큼을 한국이 대다수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전제는 북한 주민들이 시장 경제에 대한 마인드를 갖춘 다음에 통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에 대한 관념을 바꾸지 않고 통일하는 경우 남과 북 사이엔 커다란 감정의 골이 생기게 되고 이는 통일 후에도 남북의 격렬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통일 시점, 즉 한국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통일 후에 남북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점은 북한의 국민소득이 최대한 높은 시점, 북한 주민의 의식이 시장 경제를 충분히 이해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일 담론을 만들게 되면 아주 쉬운 답이 나옵니다. 지금은 통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상적인 시점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현재는 아닙니다. 언제로의 발상의 전환은 남북 정부의 외면을 받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통일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통일의 정답을 먼저 앞세우고 통일을 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방식의 통일 논의가 갖는 이점은 많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에게 설득이 용이합니다.
통일 비용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통일을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려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용만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분야는 없습니다. 둘째는 급작스러운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셋째로는 북한의 호응을 얻기 용이합니다. 물론 북한이 자신들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다는 노선에 거부감을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국이 북한 체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경제 개발 자금이 급한 북한으로서는 나중에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지금 상태로는 가망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압니다. 그래서 경제관리 조치, 포전 담당제, 신의주 개방, 26개 특구 개발 방침 등을 내놨지만 성공한 것은 거의 없죠. 만약 한국 정부가 북한이 개혁 개방을 단행해 경제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통일을 한다고 못 박으면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안도는 하겠죠. 지금은 아니구나. 그럼 경제력을 키우면 그때 한국이 통일한다는데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냐? 당연히 합니다. 나중에 경제력이 크게 높아졌는데 우리가 왜 흡수 통일을 당하겠냐? 이렇게 타산할 겁니다. 이렇게 웬으로 통일 정책을 못 박아 놓으면 남북관계가 상호 적대적 관계에서 상호 호혜적 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이 훨씬 크고 서로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비용도 적지 않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해소해 한국의 경제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한국 정부의 통일 담론은 통일 방법론, 하우에서 벗어나 통일 시기론, 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